(1) 북신형 잠수함,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체계의 새로운 위협.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외형상 3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항모전투단 지휘관을 거쳐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장을 지낸 마이클 맥데빅 미 해군분석센터 CNA 선임연구원은 23일 보어에 외형상으론 최대 3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옛 소련의 구형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원거리가 아닌 한반도 인근 지역에 활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전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국과 일본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3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신형 잠수함은 SLBM에 대한 방어 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한국을 특정에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군 전력상 한반도 본토 방어에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보허에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북극성을 탑재해 지상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 탐지 범위 밖이나 후방행 부산 인근 해안에서 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북극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잠수함은 발사관이 한 개인 신포급이었던 반면 이번 신형 잠수함은 발사관이 늘어난 만큼 실전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 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현 시점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 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2. 미 전직 관리들 협상 통한 북한 체제 안전보장 논의 필요. 비핵화 합의 틀에서 제공돼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1년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비핵화 합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보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의 하나로 중국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경에 맞대고 있는 중국의 안전보장도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협상을 재개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7년 육자회담 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원한다고 전해 듣고 이를 제안했지만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과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육자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것이고 아직도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최종 목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을 토대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 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들은 그동안 북한에 제공됐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 경제 혜택들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회담이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폼페오 장관의 거듭되는 안전보장 발언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3. 미 언론, 한일 갈등 해결 위해 타협해야 미국 역할도 있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두 나라가 경제, 안보 면에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가망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임자가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며 어떤 사죄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내 통념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고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두 나라 지도자가 더 이상 관계를 깨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과 문화 등 양국의 건강한 교류를 부각시키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도자들은 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조용히 비판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일 양측이 근시안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동맹의 결속은 중요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은 세 나라 간 공조를 깨면서 중국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데이로스 전 선임보좌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일 대상은 미국뿐이라며 미국이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두 나라에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셀레스트 에링턴 교수는 18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타당한 불만이 있지만 동시에 양측 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는 두 나라 경제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삼각공조를 더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분쟁이 안보 갈등으로 번질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링턴 교수는 미국의 개입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갈등 해결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은 곧 미국과 무역 협상을 논의